지역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지난 21일 허성모 창원시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창원의 시급한 현안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현재 창원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건의한 두 현안의 내용과 국무총리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다뤄보죠.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지낸 안소동 시사평론가, 경남진보연합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순재 민주당 경남도당 을지키기 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허성모 창원시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직접 건의를 할 만큼 절박하고 또 시급했던 창원의 현안 두 가지 뭐였습니까? 창원은 여러 가지로 특히 경제가 어렵죠. 민생이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장관이나 총리 또 대통령에게 이제 매달려야죠. 적극적으로 창원을 좀 키워주고 지원을 해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낙연 총리와 진해의 한 사찰에서 비공개로 이제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찰 이름은 관음사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진해구 용원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그래서 비공개 자리라서 이제 두 분이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언론이나 시청 주변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크게 경제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대형 가스 터빈을 제작 시험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지원 문제, 그 다음에 한국중공업 이제 한국 GM 공장이죠. 창원 공장에서 비정규직 해고자가 약 570여 명이 해고될 위기에 있는데 이분들의 해고 문제, 퇴직이 되면은 어떤 그 실직 지원 문제 이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총리에게 아마 정책적인 건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창원의 이제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퍼펙트 스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겹쳐 있는 상황을 우리가 표현할 때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대통령까지도 가서 매달려서 적극적으로 창원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시장의 책무이자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두산중공업, 한국GM 이야기라면 경남도민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번에 이렇게 허성무 시장이 직접 건의할 만큼 이 상황이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GM하고 그 한국중공업은 사실 그 두 번 정도 무리를 좀 일으켰다고 봐야 되거든요. 경영진 측면에서. 근데 이 두 회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사실상 애고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허성무 시정으로 봐서는 이제 흐름을 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지금 통합된 우리 창원에서 마산이 그 자유수출의 쇠퇴, 한일합설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이 어떻게 공동화돼 가고 그 지역들이 쇠락화돼 가는 걸 봤죠. 허성무 시장은. 그 실제로 기계산업의 중심이라는 우리 창원에서 GM이 구조조정을 해서 설비가 익려가 되더라도 공장을 놀리고 또 산업 인력들을 해고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한국중공업에서는 원전의 문제를 말하지만 사실은 기업이 시장의 변화를 두 군데 다 제대로 못 읽었다고 봤거든요. 기업이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못 읽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역에 끼치는 문제는 매우 크기 때문에 허성무 시장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시장으로서는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당연한 노력입니다. 자, 이번에 건의한 두 현안 중에 가스터빈 산업 육성에 관한 것도 있었죠. 먼저 이 부분은 왜 건의를 좀 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회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6년간의 대형 가스 터빈을 이제 그 연구를 해왔고 제작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두산중공업은 1조 원까지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 성능 시험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이태리에 의해서 우리가 5번째의 대형 가스 터빈 기술을 보유하게 됐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놓고 성능 시험만 마쳤지 앞으로 실증 단계가 있고 제작 단계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투산중공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가스 터빈 제작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한 6년간에 한 60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네.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정부가 상징적으로라도 탈원전으로 인해서 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대형 가스 터빈을 앞으로 그 어떤 그 제작 지원에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첫째로 국무총리를 이제 만나서 이런 거리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국내 발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형 가스 터빈은 총 149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전부 다 그 해외 제품을 쓰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구매 비용이 약 뭐 8조 원에다가 이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은 12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앞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두산에서 개발한 가스터빈이 상용화 된다면은 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시장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본다면은 우리 허성무 시장이 굉장히 발로 뛰고 있는 시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네. 더 많이 뛰어야 되겠죠. 네. 사실 앞서 짚어주셨듯이 두산 문제는 탈원전 정책을 좀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잉여 노동력과 잉여 생산력에서 온 아이디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두산의 어려움이 저는 탈원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탈원전에 관련된 문제는 이미 예고되어졌던 문제고요. 네. 실제로 우리는 그 석유가 고갈되어질 것을 예측하고 원전으로 전기 생산이 기댄 측면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현재의 고갈을 예측했던 석유는 사실 현재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전은 여러 위험도도 같이 예측되고 있거든요. 리스크 높은 부분이고 그렇다고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가 낮은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현재의 정부는 원전에 관련된 부분은 애고한 측면이 있고 그건 국민의 네.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산은 조금 전에 우리 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가스 터빈이 거의가 수입품입니다. 예, 예. 이걸 국산하고 우리가 또 경쟁력을 갖출 필요도 있거든요. 맞죠. 이런 시기에 우리 쪽의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면 네. 정부가 이거는 그 보통 과거에 우리 시기에 국민들한테 무상 교육을 시키듯이 네. 정부가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예. 그걸 또 지자체 단체장인 허성무 시장 같은 경우가 요청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행보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대형 가스터빈 산업이 육성되면 두산중공업이 정말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 두산중공업의 부분별 구조를 보면은 약 25%가 그 제일 큰 사업 부분이 원전 사업 부분입니다. 그다음이 이제 그 석탄 화력인데 이게 뭐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게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해서 두산중공업이 거의 한마디로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이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작년 재작년 기준을 보면은 두산중공업 매출액이 약 10조 원에서 4조 9천억으로 떨어졌죠.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두산중공업이 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여기도 보면은 최근 3년간의 임원들이 약 60% 이상이 이제 가문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지난 40년간 국가적 지원 산업이 원전 산업이었습니다. 이게 정부의 이념적이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갑자기 탈원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한울 3, 4호기도 가동이 중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또 그다음에 여기 창원은 대표적인 원전 산업 도시인데 약 280여 개의 부품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부 정책 하나만 믿고 다 몇 년 오래전부터 이렇게 부품을 생산하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있죠. 최근 중소기업 협회 조사에 의하면은 원전 부품 산업들이 약 82%가 지금 폐업을 앞두고 있다. 네. 이런 조사까지 나왔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기술 개발한 기술력, 그다음에 인력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로. 네. 그리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도 설계를 인정했던 APR 1400 같은 이런 그 제품도 일본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 똑같은 제품도 유럽에는 규제나 시험 절차 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기술력을 확보를 한 상황인데 예. 이런 것이 다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총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제도 있겠지만은 최우선적으로 저는 가스터빈 지원 사업에 좀 그 정부의 에너지를 좀 집중적으로 네. 좀 해주실 거를 저는 확신을 하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도 물론 저희가 뭐 방송이 서울까지 나가지 않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혹시 보시면은 네. 창원에 좀 특별한 지원을 해주실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런 지원 문제는 저는 창원과 투산중공업의 저는 문제가 아닌 넘어서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경남의 문제고 우리 한국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그 경제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도 정부에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대형 가스터빈 산업은 정부가 나서서 육성을 해야 한다,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게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방향 그리고 두산중공업 위기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저는 그 두산의 위기는 당면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안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동의하면서도 동의하기 힘든 거는요. 두산이라는 회사 같이 즉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보면 네. 두산이 탈원전의 문제 때문에 회사가 힘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하면 두산이 기업이 변해야 되는 시기에 제대로 변하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있고 네. 그리고 내부 싸움도 경영 내부 싸움들도 많았었고 또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에 대한 적응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와서 탓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유 시장도 변했고요. 원전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리스크가 매우 높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세계 전체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가스터빈 같은 거는 매우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인 것도 맞습니다. 이런 시기에 탈원전 정책으로 일정 정도 더 나아가게 되면 그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을 것들을 외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국내 기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게 하고 또 일자리 이런 것들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몫이고 네. 또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이 삶의 질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두산의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바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네. 또 정부에서 진행하는 방식하고 기업들도 정책의 흐름들을 좀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어쨌든 가스터빈 산업 육성에 정부가 어떤 답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건의도 좀 짚어보죠. 한국GM의 경영 위기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의 인접인데, 자, 여기서 퇴직한 인력에 대한 문제를 제안을 한 거죠.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상황이 적절합니까? 심각합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GM 문제도 이 기업의 흐름은 뭐 우리가 과거에 구제금융을 받던 IMF 때처럼 갑자기 닥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시장의 변화는 더디었고 자동차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네. 하지만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어느 정부의 시기라더라도 그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GM 문제도 오랫동안 예고되어졌던 거고 네. 허성무 시정에서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뭐 그 안에서 두산 같은 경우가 좀 틀립니다. 두산은 전체 매출의 25% 정도가 원전이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거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장 전체로 봐서는 추가로 5% 정도의 더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25%가 아니고 실제로는 30% 이상의 회사로부터 타격이 가는 거죠. 하지만 GM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동차를 생산하는 쪽은 그 안에서 생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조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협력업체들이 엄청난 도산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 이건 GM의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변화하는 데 대한 적응을 하고 노동자들이 하는 걸 지원하는 것들은 절실합니다. 예.
실제로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뭐 나오면 카센터하면 되지 않나 그런 거는 사실 이미 쌍용 자동차의 대량 해고 사태 도 보아왔던 것이고 쌍용 자동차가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대량으로 해고되면서 인근에 끼쳤던 영향들을 볼 때 허성무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 시정에 이 지역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뛰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어쨌든 노동력을 공급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앵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노동시장의 선순환은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이게 노동의 이직이나 전직이나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때를 기록하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어떤 선순환 구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한국GM은 작년 2월에 이제 그 군산 공장이 폐쇄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연말에 우리 창원 공장에도 57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제 이게 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현재 법적으로는 실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 볼 것은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은 카마게돈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카라는 자동차와 아마게돈이죠. 아마게돈은 그 종말이라는 이런 뜻인데 이런 것을 합해서 이제 카마게돈이라는 이런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그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상용 그다음에 공유 서비스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 이런 개발을 해서 지금 기존의 상용 차는 거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BMW, 닛산이나 폭스바겐 뭐 여러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전부 줄이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GM도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한국 GM이 철수가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가 이거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8천억의 우리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게 국민이 혈세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 혈세가 투입된 지 1년 만에 이게 내부 붕괴가 심해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세계 자동차의 흐름이라든지 붕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저희는 해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 재취업이나 새로운 노동시장의 개척 쉽진 않겠습니다만 하지만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허성무 시장이 좀 제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체적인 측면을 좀 보고 우리 창원도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유보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외환 보유고도 일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세수도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성장이 둔화되고 이런 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정부로부터의 투자 행보를 요청할 필요는 당연히 있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행과 두산이 각각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 측은 두산 측은 제가 볼 때는 가스 터빈을 활성화하면 지역 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실제로 국가적인 이익도 상당히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안소동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GM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하게 자동차 산업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허성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산은 기업적인 대한 지원 요청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GM에 대해서는 당면하게 노동자들의 안정화에 대한 요청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GM과 두산에 각각 좀 여쭤본 바에 아는 것 같으면 좀 낙관적인 측면도 두산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GM은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은 창원의 버팀목입니다. 변혁이라는 큰 시대의 흐름에서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이 어떤 방향을 만들어낼지 늘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